네, 오늘은 8월 고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BLS랑 ADP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 때문에 일일이 다 깊게 언급을 못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용 관련 이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 자체가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깊게 이 BLS 고용 데이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올린 4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월달 BLS 고용은 22,000이 나왔습니다. 컨센은 75,000이었는데 크게 하회를 했죠. 그러면서 실업률은 4.3으로 높아졌습니다. 샤메 법칙은 11개월 연속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 흐름 보시면 4.324, 팬데믹을 빼고 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죠. 사실 이 지금의 실업률은 구조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상황에서 발생된 실업률이라는 점 상당히 특징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3만에서 5만 정도 수준이 되면 실업률이 4.5 수준까지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만에서 그냥 1만 명 제로 정도의 일자리 증가가 나오면 실업률이 4.7 정도 구간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3개월 평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실업자 흐름이죠. 8월 달은 738만 명, 직전달 대비 더 늘어났습니다. 17년 2월 이후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용 데이터에서 놀라운 결과는 사실 6월달 데이터가 14만 7천이 최초 보도였는데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3,000건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무려 16만 건이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죠. 사실 이 정도 데이터면 첫 번째 발표, 최초 보도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조작을 넘어서 상당히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 7월달 소폭 상향 조정된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8월조차도 BLS 고용 통계가 상당히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벤치마크 추정치 QCW를 조정해서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설명드리면, 초록색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로 좀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위치한 주가 훨씬 많죠. 따라서 이 초록색 대각선 아래 우측에 위치한 이런 주는 고용이 과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반대로 이 위에 위치한 주는 고용이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딱 보더라도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주들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각선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한 이런 주들은 대략적으로 추정치라든지 CES, 그러니까 BLS 데이터와 큰 간극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대신 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고용이 과대평가되고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이다호, 그리고 뉴햄프셔, 이런 부분의 주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고용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그런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빨간색 점의 주들이 그렇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안 살펴보더라도 대략적인 그런 느낌 자체가 이 대각선 하단에 많이 위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BLS, CES 데이터와 벤치마크 추정치를 비교한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BLS 데이터는 대부분 고용이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000건 이번 달 고용이 늘어난 이런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BLS 데이터 흐름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YY 흐름 뚜렷하게 둔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그림이죠. 증가율이 현재는 둔화되는 방향이긴 하지만 이 기울기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흐름의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8월달 YY는 0.92% 증가 위치를 했고요. MOM은 그보다 더 가파릅니다. 0.0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흐름 모두가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약화되는 그림으로, 위축되는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실업률에 계산이 되는 이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은 지난달 흐름과는 좀 반대로 보시면 지난달은 마이너스 26건이 줄었는데 8월달은 플러스 28만 8천 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경제활동 참가율 소폭 증가했고 가구 대상 일자리가 늘어났다. 가구 대상 조사의 변화율, 증감률 흐름 보시면 YY 8월달 1.21%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난 모습.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QCW 인구 추정치가 변경이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것이죠. 크게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었죠. 다음은 가구 대상 MOM 변화 보시면 0.18,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을 벗어난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가구 대상 조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심으로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 그 흐름이 완전히 전환이 돼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3개월 이동평균 변동성을 제거해서 살펴보더라도 사실 직전 달이 최저치 기록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소폭 반등이 일어난 모습 상당히 어색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변동성을 갖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 대부분 보시면 이 파트타임과 투잡, 쓰리잡,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풀타임은 35만 7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풀타임이 이렇게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직전 달 대비 더 둔화된 상황이고요. 투잡, 쓰리잡은 늘어난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이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용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샤메 법칙에 부합을 하진 않았습니다. 8월달 0.13% 여전히 0.5%포인트와는 간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부합이 된 이후에 현재는 11개월 연속 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용 상황의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어느 정도 살짝 들썩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중요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이죠. 실업 사유 중 해고의 증가는 뚜렷한 경기 침체 시그널인데 이번 달은 32,000건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YY 변화 보시면 다시 플러스로 반전이 됐죠. 지난달 데이터에서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이번 달 반전이 되면서 3.49%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반전된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YY 기저효과에 따른 이런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YY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다.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확대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 기울기 자체가 좀 평평하게 누웠죠. 24년도 7월부터는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구 대상 조사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 비중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이 반전된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80년, 90년, 00년, 08년 모두 경기 침체 진입에 나타났던 그런 시그널이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반전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보시게 되면 8월달 62.3, 지난달 대비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지난달이 22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그런 레벨이거든요. 여기서의 소폭 반등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실업률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지난달 대비 생산가능 인구는 21만 건 증가를 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43만 6천 좀 크게 늘었죠.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22만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흐름 가운데서 어느 정도 소폭 줄어든 모습인데 이게 전체 추이를 놓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8월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달 대비 소폭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2만 건 정도 더 줄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줄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나타난 모습이다. 따라서 지금의 노동 상황 환경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단순히 과거 평균 대비 실업률을 상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실예로 하나를 꼽자면 이 25세에서 54세의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83.7이 나왔습니다. 이 레벨 보시면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고 08년도 고점 부분이죠. 따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회복을 한 상황이고 지지연달 대비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당 연령층 핵심 노동 인구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YY 변화가 8월달 마이너스 0.24%입니다. 마이너스를 찍었다 이거죠. 8월달 물론 직전달 0.61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고용률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과거 대부분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자체가 과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비경제 활동 인구의 전체적인 증가 추세 흐름, YY 변화도 지난달 대비 소폭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광의 실업률 UCS 흐름 보시게 되면 8월달 8.1이 나왔습니다. 7월달이 7.9였는데 0.2%포인트 상승을 한 그런 그림. 보시더라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더불어서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4.2시간으로 상당히 낮은 레벨이죠. 코로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DP 민간 고용 흐름 좀 보겠습니다. 8월달 ADP는 54,000이 늘었습니다. 전월치 10만 6천에 비해서 줄었죠. 반토막입니다. 예상치는 7만 3천인데 이에 비해 더 하회를 했고요. 변화를 보시면 YY는 1.08, 직전달에 비해 더 둔화됐고 MOM도 0.04 마찬가지로 직전달에서 더 둔화됐습니다. 민간 고용시장은 정치 행보다라고 지난달까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완만한 감소세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빼고 3개월 이동평균 흐름 보시게 되면 정치 행보되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뚜렷한 감소세의 모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8월달 지난달 대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 YY 고용 흐름 보시게 되면 대기업의 흐름이 지난달 2.65에서 2.44 더 줄었죠. 그 다음에 중기업은 1.22에서 1.1 마찬가지로 줄었고 소기업도 0.45에서 0.43 줄었습니다. 소기업 파란색 라인 보시면 계속해서 줄었고 중기업도 마찬가지 그림이었죠. 다만 대기업은 증가를 하다가 25년 상반기부터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된 모습 보시면 25년 상반기 이후에 꺾이는 모습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 고용이 최근 들어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MOM 보시더라도 변동성을 가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감소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0.07, 중기업 0.05, 소기업 0.02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평균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을 비교해서 지금 섹터별 일자리 변화 흐름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죠. 작년은 53,000건 평균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16,500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속 평균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 주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섹터는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다. 나머지는 작년과 다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고 두드러지게 달랐던 게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와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파이낸셜 서비스는 여전히 1월부터 8월 올해죠. 올해 평균이 더 높은 수준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의 변화도 조금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7월달 올해 평균이 19,000이었는데 지금 8월달 들어서면서부터 16,000으로 줄었잖아요. 따라서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드는 그림이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증가된 모습이 나왔으나 마찬가지로 계속 꺾이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노동시장 평가 보시면 이제는 냉각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달 대비 노동시장 평가의 변화 보시면 긍정평가는 더 줄었고 부정평가는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일자리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29.7, 직전달 소폭 하향 수정돼서 그에 비해 더 0.2%포인트가 줄었고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20%, 직전달에 비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순긍정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1.3%포인트가 감소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노동시장에 대한 체감은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고, 이런 노동격차 측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빼면 9.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7년 초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직전달이 11%로 하향 수정이 되긴 했으나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록치를 깨고 상당히 낮은 구간까지 떨어졌다. 차트를 보면 이런 얘기죠. 이 파란색이 일자리가 풍부하다, 빨간색이 일자리 찾기 어렵다란데 이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97년도와 2015년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금리 인하를 하던 구간에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 환경이 달랐다라는 거, 방향성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향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8월달 고용 흐름을 중요한 내용만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매크로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지금 남은 것은 더 나빠지는 그 속도의 문제지 이게 전환이 돼서 재차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졸트레든지 ADP, BLS 모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업무 때문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그래도 고용 데이터만큼은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